이거는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거 세금 내야 됩니다 라고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절세 사냥꾼 텍스헌터 김도윤 세무사입니다. 여러분은 상생 임대주택 특례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내가 만약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죠. 또 하나는 내가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입니다. 그랬을 때 내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을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요, 최소 2년은 거주해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주택에서 2년 거주를 하지 못했다. 근데 그 주택을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맞춰서 특례를 적용받는다라고 하면 그 2년이라는 거주 요건을 아무리 충족을 못했다 하더라도 2년을 산 걸로 봐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상생 임대주택 특례에 대한 정확한 법령은 이따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상생 임대주택 요건에 정말 중요한 요건이 있거든요. 뭐 5% 미만을 뭐 올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지킬 수 있는데 가장 쟁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임대기간입니다. 미리 살짝 말씀을 드리면 직전 임대기간이 1년 6개월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전체 임대기간이 2년을 충족을 해야만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으세요? 여기 주택이 있습니다.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여기 임차인을 받아요. 임차인을 받는데 얘가 1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이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멸실이 돼요. 멸실이 되면 이 임차인은 당연히 퇴거를 해야 되겠죠. 1년 6개월을 못 채웠습니다. 퇴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 아파트가 생겼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대를 줘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임차를 주게 되면 이제 직전 임차 기간이 1년 6개월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멸실되기 전에 이 임대 기간은 직전 임대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전체 임대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이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 너무 궁금하던데. 궁금하시죠? 요거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4월 달에 나왔어요.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멸실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임차인이 이제 퇴거를 했는데 이 기간은 1년 6개월에 넣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생기죠.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정확하게 국세청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4월 달에 나온 유권 해석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재개발 등 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유권 해석이 4월 달에 나왔습니다. 상당히 뜨끈뜨끈하죠. 만약에 이 상황이 있으신 납세자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결과부터 한번 볼게요.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임. 합산을 안 시켜준대요. 그쵸? 근데 제가 아까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는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 퇴건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거를 임대기간을 합산을 안 해주는 거야?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안 해줄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전에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알아야 이게 내 상황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9년도에 이제 임대차 개혁을 했대요. 계약 기간은 2년이었는데 뭐 결국에는 2020년도에 1년도 채 되지 않았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퇴거를 했는데요. 실제 임대기간은 11개월밖에 안 됐대요. 아까 제가 몇 년 있어야 된다 그랬죠? 1년 6개월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마 충족을 못했죠. 그리고 나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멸실이 됐대요. 그리고 재개발 완료 후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1년만 체결을 예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주택 주인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게 과연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궁금해서 이제 국세청에다 질의를 한 겁니다.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지도 않고 아마 세무사 도움을 받았겠죠. 그래서 국세청에다가 질의회신을 했고 그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받은 그대로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분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줄였다고 전 자신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해줄 만한데 왜 안 해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한번 법령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3을 내용을 보면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밑에 요건을 만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조정대상 지역에서 2년 거주, 2년 보유를 못했을 때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때 2년을 거주를 못한 경우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할 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5%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 이건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들이나 워낙 잘 아는 내용이라서 이건 잘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쟁점은 항상 여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즉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되고요.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이 기간이 전체 2년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쟁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사례와 같이 재건축이 일어났어요. 재개발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이게 합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건 바로 여기 4항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직전 임대차 계약 및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을 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불량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 사항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걸 안 해주는 이유가요. 왜일까요? 이 재건축, 재개발은요, 누구의 사정입니까? 임차인의 사정입니까? 아니면 임대인의 사정입니까? 이 집 누구 거예요? 임대인 거잖아요. 이거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항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의 사정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죠.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1, 2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불과 몇 달 남겨놓고 이게 재건축, 재개발, 관리처분 계획 인가되고 11개월만 임대를 했는데 때려 부셨단 말이에요. 주택이 멸실이 됐는데 과연 그 임대인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약간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는 재개발 전에 그 직전 임대 기간이나 아니면 전체 임대 기간을 계산을 할 때 이 재건축으로 멸실이 돼서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까지의 그 임대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령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국세청의 이러한 해석이 나름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는 임대인 여러분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이거를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했는데 2년 거주를 못했어. 그래서 상생 임대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유권 해석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전에 임차인이 임대를 시작을 하고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이제 주택이 멸실이 되게 될 경우에는 그 주택 기간은 절대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 요거 모르시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이거 상생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국세청에서는 이 유권 해석을 뒤밀면서 이거는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거 세금 내야 됩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요 세 가지 경우가 상당히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과세 특례죠. 그리고 비과세 특례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세금 차이를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꼭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유권 해석들이 계속해서 생성이 됩니다. 저 절세사냥꾼 텍스헌터는요,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유권 해석이 올라온지 확인하고 이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쉽게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정보들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상당히 도움이 되셨나요? 대한민국 모든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뺏기지 않는 그날까지 저 텍스헌터 김도현 세무사는요,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리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